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이게 650g에 네, 만. 10,000원. 네. 이렇게 큽니다. 이거 오곡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기-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돼지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과일 삼성정점, 삼성정점, 삼성정점. 씨앗도 와우 농자재, 농약도 와우 농자재, 농자재도 와우 농자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다 하시는 거죠? 네. 네,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저번 주에 그 요당리 수질 오염 관련해서 좀 계속 이제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네. 우선 화성시 경기도에서 한 30억 정도를 이제 긴급 방제 재난 지역으로 해서 긴급 교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선은 그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나와서 지금 인근 관리천과 평택으로 이어지는 그 하천이 지금 화학사고를 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화성에서 지금 계속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고 있는 막고 상황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얼마나 정도나 이제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됐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130억여 원 정도가 이제 이상 긴급 투입이 됐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화성시의 그 유해 화학물질 취급 보관 업체도 한 총 811개소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화성시 지자체에서 관리 권한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면 이제 그 관리천 수질 오염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경기 남부 하천유형 네트워크에서 이쪽에 관련된 화재와 관련돼서 매뉴얼을 전체를 따랐는지. 네네. 왜 이걸 보세요, 근데? 아, 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화재의 진압 과정에서도 매뉴얼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다음 그 공장의 인허가 부분에 네.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확인해 본 결과 공장에서 하수구역 외 처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하수 처리에 관한 거는 이제 그 공장 자체에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집수 처리장이 이제 그 법에 따르면 매뉴얼의 일정 부분은 갖추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상 상황이라던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 집수 중간 처리장에서 그걸 다 소화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독극물 같은 게 지금 하천에 그대로 화재가 나면서 사실은 해서 2차 오염 사고까지 번진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거기 흘러갔던 물질들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하수로 어디까지 오염이 될 것인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사실은 화성에서 거의 끝, 평택의 경계에 있는 공장인 거고 물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택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는 사실 다 논밭에 축산 농가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평택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실제로 여기 화성에 그 공장이 화재가 있는 데에서는 인가가 별로 없는데 평택으로 건너가 봤잖아요. 저희가 거기 주변 분들은 첫 번째 지하수 음용을 한다. 두 번째 지하수를 축산 동물들에게 먹인다. 네. 그렇다 하면 이게 흘러가면서 오염된 물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를 가늠이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하수 오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 맥을 타라서 어디까지 하는 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 남부 하양 유형 네트워크에서는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했어요. 첫 번째 화재 발생하고 났을 때 환경부에서 그때 공식 발표로는 2주면 처리가 된다라고 말을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2주 후에 찾아본 거예요, 현장을. 갔더니 뭐 당연히 2주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중간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지금 한철이 꽝꽝 얼려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는 2주 만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2주는 더 걸릴 거고 더 걸릴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 지금 이게 피해 예상이 범위가 어디까지 될 거인지가 사실은
예측이 못하는 거고 천문학적으로 그 돈이 늘을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이상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전반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 저기 하천 색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색으로 지금 변해 네,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네네 너무 조용하죠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네. 세 번째의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20몇 명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얼른 가봤어요. 왜냐면 화성 같은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동부권, 동탄권역은 지금 밀집 학교고요. 네. 초등학교가 뭐 한 학년에 30명이 넘고 뭐 10몇 학급에서 과밀학급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비봉면, 뭐 서북권역은 제가 여기 초학령초를 갔을 때 총 6개 학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학년에 한 반씩 있는데 그 한 반도 2개 학년 없어서 4개 반이랑 네. 특수학급에 유치원까지 해가지고 총 6개 학급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한 명당 평균 아이들 보는 게 3-4명밖에 안 돼요. 네.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한 학년에 한 반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학년 한 반씩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요 학교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원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지난 3개년 동안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 지금 개축을 하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측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희 가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저희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랑 너무 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별 뭐 교육의 방침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 공동체를 학부모, 뭐 학생 대표 이런 네네. 식으로 교사들을 모여서 그럼 우리 학교의 특성은 이러하고 지역적 특성은 어떠하니? 앞으로 교육 방향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앞으로는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름을 왜 바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인데 지금 교육감이 바뀌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5년 동안 향후 총 154교를 지원을 해서 미래 이렇게 약간 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보면 여기는 지금 특수학급의 이제 리모델링한 네네. 사례인데 여기에서 점프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나요? 저는 아닌데요.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기 다녀왔고 그리고 이쪽에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했냐? 저 전화기네. 됐습니다. 홍보 활동을 이제 막 이제 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 학군 내에 신입생이 1명밖에 없었대요. 네. 그런데 외부 남양이나 뭐 봉담에서부터 와가지고 신입생이 올해만 9명? 많이 이렇게 늘었네요. 많이 늘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많이 늘어서 늘만 하겠어요. 네, 맞아요. 한번 보면 엄마들 눈이 반짝 우악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9명으로 늘었다라는 부분이 되게 괄목할 만한 평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1호 그린 스마트 스쿨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봐서 이렇게 특성을 잘 살려서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 한 명이 전교생이 사실 모여도 20몇 명인데 네, 이건 전교생이 돌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학습이 가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취지였어요. 여기 한번 직접 또 가서 취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기사인데요. 네. 지금 저희 그 정명근 시장님이 또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지난주에는 서북권역을 돌았고 이번 주는
동북권역을 동북권, 예. 돌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목표도 사실은 라이브로 지난해처럼 라이브로 돌리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영상과 라이브 촬영은 불가하다라고 이제 취재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녹음과 사진 촬영, 뭐 기록적인 취재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뭐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PD님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취재 때문에 이제 계속 팔로우를 못했는데 PD님은 지금 여기를 우선순위로 해서 현장을 계속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자분들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반응이세요. 현재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그리고 동네 이야기들이 저는 많이 알려지려면 이런 것들이 좀 미리 홍보도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좀 한정되어 있는 그룹들이 참여하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 PD님이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수막이 네, 미리 열리기 전에 미리 걸렸었는데 올해는 네네. 거의 못 봤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하나도 안 걸렸었나요? 실제 이제 읍면동에서 건 이제 시장님 환영한다라는 오셔서 환영한다라는 그 현수막은 좀 걸려 있는데 사전 홍보 네, 현수막이 사전 홍보- 못 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네. 해서 좀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쓰였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100만 화성 시민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아니 어쨌든 시장님과 보니까 실과소 국장님단이 사실 같이 다 움직이잖아요. 오시죠. 네, 그래서 대단하게- 그 자리를 채우려면 읍명동별로 홍보가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죠? 그러니까 그 동에서는 홍보를 하죠. 동에서 가령 그 행정망을 통해서 통장님이나 자치위원들 이런 식의 연락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살면서 시장님을 직접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읍면동 분들이 뭐 시장님과의 만남의 이 자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 뉴스를 좀 가서 보면 지금 저희 시장 설명회를 편집본으로 해서 취재한 부분을 편집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올라가 있고 공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공개가 돼서 뭐 영상을 저희가 촬영한 건 아니에요. 영상 촬영 못 했잖아요. 촬영은 못하고 사진으로 대신하면서 예, 예.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현수막 유튜브에서 지금 이번 주 다룰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서 현수막 뉴스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뭐. 예. 예, 예. 향나무 주민자치회 이치인식 김근엽 회장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 유치 현장 실사단이 화성의 향남에 방문했나 봅니다. 네. 다음 거는 그림농업기술대학에 이거 사실 현수막이 아니고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뭐 시청입니다. 동사무소 시청인가요? 예, 시청 입구에 있는 현수막을 전자식으로 대체한 거죠. 네. 아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네네. 예 거기에서 이렇게 뭐 네네 안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거를 생각한다면 한번 LED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화성시 농업회의소 1대 2대 회장님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가서 취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겹쳤어요. 그 시장 설명회하고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아 서신면에 이런 현수막도 있네요. 네. 대형 공동묘지. 아 이제 공동체 라디오 화성 FM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저희가 주파수를 이게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업 설명회가
1월 30일 수요일 날 열리네요. 이때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망간부. 오늘 네, 오늘 뉴스 읽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다른 뭐 안내 방송은 없잖아요. 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좋은 다음 하루 주에 되십시오. 뵐게요. 네.